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혁천입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삼전 닉스가 엄청나게 빠지는 과정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명실공히 반도체 섹터 중에 가장 대장주이고 탑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때 지금 수급 분 차트로 본다면 좋은 모습은 하한가를 가장 먼저 들어간 강세, 그리고 나서 오전장에 살짝 깨는 모습과 함께 반등이 나왔는데 삼전 닉스는 7% 정도까지도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장중 12시가 넘어가는 과정에 저점 수준을 지켜내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살짝씩 높여주고 있는 흐름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126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격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지금 앞으로 움직이면서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가격은 이 125만 원대를 돌파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삼성전기 어떻게 움직일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우리가 가져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삼전 닉스보다 강한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기도 반대초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움직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니까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고점을 만든 반도체가 급락이 떨어진 이유는 애플 때문이었습니다. 이 애플이 부품을 중국산 제품을 쓰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게 빠진 건데, 첫 번째로 그 이슈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 바로 직전에 창신 메모리가 상장이 되고 급등했다는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반도체가 폭락을 맞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며칠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폭락만큼의 흐름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한 번 이슈가 됐었던 이슈는 다시 한번 이슈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락폭은 제한적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 노이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이 걸리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지금 사실 중국산 메모리를 쓴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정부에서 그걸 인정해주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계속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단가를 높여야 되거나 혹은 마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애플이 처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걸 쓰겠다라고 자꾸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이제 8월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너 안 쓰겠다고, 중국산 메모리 쓰지 않겠다고 확답을 내고 서약을 하라고 8월 20일까지 입장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달에 흔들기는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인정은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건 명실공히 사실입니다. 애플이 2022년도에서도 한번 낸드 플래시 양측 메모리를 쓰겠다고 이슈가 맞고,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 또 철퇴를 맞았던 선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만약 중국 메모리를 허용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허용해 줄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남아 있고, 그 중간 선거가 남아 있는 구간에서 애플이 단가를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면 체감 물가가 높아지는 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정치적인 이슈도 엮여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해결되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노이즈일 뿐이지 반등세를 막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8월을 출발하는 이 시장에서 이 이슈만 알고 있다면 삼성전기를 보유하거나 매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과정에 중간에 이제 지지해야 될 자리, 저항을 자리, 즉 단기적인 전략과 함께 스윙 전략의 핵심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등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냥 쭉 반등이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흔들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 계단식 상승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지가 어디가 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스윙적인 투자자에서는 보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단타 자리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올라가는 상승에서 단기적인 고점대가 어디가 될 것인지, 즉 단기적으로 매수는 각자 다들 다른 매수가를 갖고 있겠지만 이번에 반등이 나와서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어낸다면 그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중요한 가격대들과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언제 잡아봐야 될지 말씀드릴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삼성전기 힘내자라고 지금 1등주입니다.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 다시는 거 어려우실 건데 다시면 이상하게 또 제 말이 잘 들리고 또 가격대 기억하기도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삼성전기를 지금 우리가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눌리는 눌림 맥자리라고 해가지고 이 캔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캔들의 저점 부분을 우리가 이어서 봤을 때 85만 8천 원 정도 수준이었죠. 그래서 딱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으로 딱 거기까지 밀리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매수를 진입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넥라인이라고 85만 8천 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7월 30일 날 방송을 통해서도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8월 2일 어제죠. 바로 어제 일요일 날 영상에서 흔들기가 나온다면 108만 원대 구간 언저리에 오면은 이제 매수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타적인 관점으로. 왜? 이 회색 구간 위로 올라오는 시그널이고 이 회색 구간을 지지할 거라고 봤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125만 원대 구간에서 만약 저항이 걸리거나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서는 110만 원대 언더 구간인 108만 원 정도 수준까지가 일단이고 그리고 위로 올라왔을 땐 저항이 될 수 있는 게 12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면서 단기적인 관점 들어갈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단타도 한번 접근을 해봤었는데 이때 말씀드린 게 삼성전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21선의 이런 자리들이 아니고 91선이라는 걸 꼭 넣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강세 종목들은 첫 번째 90선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강 이슈로 단기적으로 빠진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91선 구간의 저항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91선이 124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래서 이 구간의 윗꼬리가 오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할 때 상승이 나왔을 때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는 이 회색 구간이 주가가 밀리면 조정이니까 그때는 중요한 가격대에서만 우리가 기다렸다 매수를 하고 바로 직전에서도 85만 8천 원대가 중요했으니까 회색 구간이라서 계속 기다려서 구간에 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빨간 선이 나오고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래쪽에 봤을 때 제가 오늘 저가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110만 7천 원이죠. 오늘 저가가 110만 7천 원이라는 거예요. 살짝 더 밀려서 회색 구간까지 딱 찍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죠. 지금 현재 구간이 그래서 이 구간은 제가 단타적인 매수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125만 원대가 저항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건 단타적인 수익 부분도 챙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넘어갔을 때 방향성의 추가적인 고점 만들면서 이 마지노선이 살살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를 한번 올려보면 111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111만 원을 일단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격이다. 여기서 오면은 단기적인 매수도 할 수 있지만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 자리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건 알고 가자라는 거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건 이제 125만 원은 아직 돌파를 못했으니까 125만 원을 우리가 설정해 둬가지고 125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면 일단 안심은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삼성전기가 현재 이 120만 원대 언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대장주이고 가장 강한 이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반등의 기조가 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 구간까지 돌파는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125만 원 돌파가 나올 때부터 반전세가 유지된다고 보면은 안착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돌아올 때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1차 목표를 볼 것이냐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이 세력의 가격들을 알아봐 가지고 그 세력의 가격에서 매매를 할 거예요.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녹색선 구간에 왔을 때 여기서 상승할 때는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을 안 깨져가지고 계속 가져가는 관점이라면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홀딩하다가 고가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삼성전기가 정확하게 이 세력의 단가선에서 지지를 받고 관리선을 받게 되면 올라간다라는 건데 현재 구간을 보시면은 이 빨간 선에 닿기만 하면 밀리는 과정이었고 지금 아직도 빨간
빨간선을 극복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결국에 상승할 때는 빨간선을 타고 갔으니까 지금 여기도 빨간선 위로 올라와 가지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도달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녹색선만 닿으면 세력의 단가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녹색선 구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기도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하락 구간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지지를 받던 부분이 하락할 땐 저항으로 만든 게 기본적인 이론이니까 이 세력의 단가가 아래쪽에 있다라는 건 고가권에서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단가 구간을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량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다시 매집이 들어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저기 구간이 일단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세력들은 우리는 목표가를 정해가지고 매도를 할 때는 가격대를 좀 정해가지고 세력들은 이렇게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가격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관리선을 안 깨고 올라가는 주가는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고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세 번째 선은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 구간인데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매집 가격 아래쪽까지 밀렸다라는 건 그래서 박스권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까지 우리가 가격대를 봐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 거고, 그러면 이 매집 구간은 어떻게 되냐?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이 뭐죠?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결국 중요한 건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시세가 나오려면 이 단가선을 돌파해야 된다는 필연적인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이 단가선을 돌파해가지고 이 트리거를 돌파해야지 다시 이 목표가 구간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1년이 넘게 동안 한 번도 안 깨졌던 빨간선과 녹색선이 바로 지금 이제서야 깨졌는데 이걸 한 방에 들어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반등세가 125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면서 이 녹색선과 이 위에 있는 트리거 구간에 왔을 경우에선 저항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저항이 걸리는 부분이 지금 반등을 노리는 부분에서 이슈 하나가 터지면, 그리고 애플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반도체가 정치권의 이슈가 뭐 하나 터지면 또 갭상승을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또 갭하락을 만들면서 전쟁에 대한 느낌처럼 일정에 흘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죠. 반등이 나왔을 때는 꺾이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포인트를 잡으려면 홀딩을 하다가 여기서 이게 깨지면은 나는 정리를 해야겠다는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이 원칙과 기준으로 이런 가격대를 해서만 매매를 하는 거니까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역전 매도 타점 차트를 켜가지고 회색 구간에 있으면 조정이니까 중요한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매수를 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흰색 구간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오늘 여기서 단타 부분들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 대한 가격들은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그러면 지지가 되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게 됐다가 결국에 이 회색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를 우리가 해야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까지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봤을 때 빨간 선이 튀어 올라오고 상승세가 이어가다가 쭉 가다 이탈이 신호가 뜹니다. 이 구간이 되면 여기 어떻게 됐어요? 매도의 극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위에 있는 고점의 중요한 가격대 말씀드리면서 이탈 신호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함께 이런 타점의 구간이 나왔을 때는 우린 놓치지 말고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상은 또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에 대한 단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라고 표시가 되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기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보유해 나가다가 어떻게 끌고 가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을지 이 매도 전략 확실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이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을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4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이 11만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인 17만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시대의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삼성전기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여기까지 영상 들으신 분 핵심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기가 지금 삼전 닉스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까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삼전 닉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아니죠. 순전히 뭐 중국향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다? 그것도 아닙니다. 순수 반도체 부분들 때문에 하이닉스가 가장 탄력적인 거고 그리고 나서 휴대폰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방에 대한 제한, 즉 빠지는 부분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삼전 닉스보다 지금 저는 더 탑픽이라고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삼성전기가 지금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 MLCC도 있지만 지금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지금 가야 되는 HBM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 요소가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보였던 것도 그 반등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독하게 밀렸다고 보는 거고 그 유리기판의 이제 실적이 꼽히는 부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칙과 기준으로 시황을 더해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1년 넘게 한 번도 안 깨졌던 이 녹색선의 세력 단가선을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서는 계속 랠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9,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시장의 시황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잡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점을 찍고 다시 밀리는 삼성전기를 보게 되면은 또 20% 뭐 이게 아니라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가를 잡으면 여기서도 240만 원까지 갔다가 이 100만 원이 깨졌던 이 하락을 보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 24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까지 빠졌다면 150만 원입니다. 이 150만 원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반등치를 구해보면 60만 원 정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면 140만 원대 정도 수준의 이상 여기서 20% 정도 더 올라오는 게 맥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부터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 트리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까지 박스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까지는 우리가 매수 매도하면서 단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단타 접근을 하되 그리고 보유해 나가면서 봤을 때 고점이 형성됐을 때는 우리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좀 복잡한가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중요한 가격대 부분 바로 140만 원 정도 수준이겠죠. 이 140만 원대 구간까지는 흔들기가 계속 나올 수 있으며 여기서 올라왔을 때는 한 방의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다들 각자 계약하기를 하더라도 이 고점의 포인트는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포인트가 신호가 떴을 경우에 문자로 알람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하면서 눌림이 나오는 또 좋은 가격이 나왔을 때 추가를 하거나 혹은 바로 반등이 나오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그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잡는 약간의 손실이 있는 상황에서라도 이 타점 신호에서 매도하고 다시 잡으면 그 다음번에 더 좋은 단가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으로 현재 구간 대응력 높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면서 다음번 삼성전기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혁전이었습니다.